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주행 충전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인산철 파워뱅크를 만드시고 차량에 매립을 하셨는데 주행 충전기를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새로운 주행 충전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파워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행 충전기인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고장률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파워라인 40A 주행 충전기를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차량의 배선을 까는 영상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차량으로 전선을 매립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매립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그 매립하는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적으로 제 파워뱅크와 연결을 해서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보면 단자들이 있어요. 이 단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이 앞쪽에 연결하는 부분, 우리가 ACC 선이라든지 또 기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파워뱅크와 연결을 해서 출력은 제대로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주행 충전기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체가 있겠죠. 40A 출력을 내는 본체가 있고,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무게는 약 1.8kg 정도 나가고요. 뭐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트렁크 쪽으로 부착을 하거나 우리가 위치를 시킬 때 부담되지 않은 그런 크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놀란 부분, 구성품으로 있는 이 실리콘 전선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매립을 할 때 이 전선을 어떤 두께를 사야 될지 또 어느 정도의 길이를 사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품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옵니다. 그것도 실리콘 전선으로 두께는 8AWG 전선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 전선에는 이렇게 링 단자 작업까지 완료가 돼 있어요. 와, 이 부분은 정말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이 실리콘 전선도 우리가 매립을 할 때 4m, 4m, 그리고 또 파워뱅크에 연결되는 선,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2m가 넘는 것 같은데 1.5m, 1.5m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실리콘 전선을 구성품에 같이 포함을 하고 이렇게 단자에 링 단자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선 고르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자, 우리가 40A를 충전을 할 때는 실리콘 전선 8AWG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에 지금 10AWG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10AWG도 괜찮지만 우리가 오래 사용할 때 좀 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더 두꺼운 허용 전류 값이 높은 8AWG를 기본 구성품으로 주신다는 것은 정말 멋진 구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선값만 해도 얼마야. 자, 그럼 이제 이 본체를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이 파워라인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40A 출력을 냅니다. 우리가 주행 충전기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가 파워뱅크 용량에 맞게 이 충전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뱅크 용량의 20%가 넘지 않은 선에서 충전기를 사용을 해라 라고 권장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40A니까 약 40A가 20% 값이면 200A의 파워뱅크를 이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파워뱅크가 100A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주행 충전기의 원래 충전 전류 값이 40A인데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절반 값인 20A로 바꿔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A 파워뱅크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200A도 가능하고 200A 이상도 40A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들은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100A 밑쪽으로 내려가는 파워뱅크들을 충전하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A가 넘어가는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절반 값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A는 100A 파워뱅크에 충전을 하고 40A,
40A 충전으로는 200A 이상의 파워뱅크를 충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주행 충전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중간에 충전기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를 연결할 단자가 있을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할 단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연결 구도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에서 이 두 개의 단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그러면 차량의 제네레이터 전류값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주행 충전기를 거쳐서 이 주행 충전기에서는 여기서 100A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40A만 받을래 하고 조정을 해서 이 파워뱅크 쪽으로 40A의 전류값만 밀어주는 방식의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또 충전이 되면서 완충이 될수록 이 40A를 줄여가면서 전류값을 줄여가면서 만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만충이 됐을 때는 전류값이 흐르지 않게끔 세팅이 된 충전기가 바로 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쪽에 보시면 인풋 플러스 인풋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인풋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류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제네레이터에서 나오는 전류값이 인 플러스 인풋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의 시동 배터리, 메인 배터리 쪽에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를 함께 제공해 준 이 전선을 링 단자로 체결을 해서 배터리와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러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는 연결이 끝났어요. 자, 반대쪽에도 똑같은 단자가 있죠.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워뱅크,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될 파워뱅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극성에 맞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함께 제공된 이 링 단자로 이쪽으로 체결을 해서 파워뱅크와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충전기가 주행 충전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이 걸렸을 때만 이 제품이 작동을 해야지만 차량의 시동 배터리, 메인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겠죠. 만약에 항상 작동을 해버리면 계속 40A로 메인 배터리에 있는 전류값이 파워뱅크로 가버리게 돼요. 우리는 시동이 걸렸을 때 제네레이터 전류값을 파워뱅크로 보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차량의 배터리, 시동 배터리에서 전류값을 빼가버리기 때문에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ACC 선이라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자, 그 스위치를 어떻게 달 거냐? 우리가 블랙박스를 달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차량 운전석 밑에 보면 휴즈 단자가 있습니다. 그 휴즈 단자에 키를 돌렸을 때만 작동하는 우리 차량의 휴즈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소켓이나 깜빡이, 이런 휴즈들은 키를 돌려야지만 작동을 하잖아요. 비상 깜빡이는 안 됩니다. 비상 깜빡이는 상시로 작동이 되고, 뭐 라이트도 안 돼요. 라이트도 시동이 안 걸렸어도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시가소켓, 키를 오프했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키를 온을 했을 때만 작동을 하는 시가소켓에 연결하시면 좋아요. 시가소켓에 퓨즈함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하시고, 여기 있는 D 플러스 있잖아요. D 플러스 쪽으로 선을 하나 꼽아 주시면 ACC,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시동을 켰을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돌리면 시가소켓이 전원이 들어오면서 그 플러스 전류값이 이쪽 D 플러스로 들어오면서 이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LC는 뭐냐? 자, LC 같은 경우도 플러스 단자인데 이 플러스 선을 동일하게 방금 전에 연결했던 ACC 선과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0A의 전류값에서 절반인 20A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LC 선을 굳이 길게 빼가지고 ACC 선까지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D 플러스에는 ACC 선을 연결을 할 거고요. LC에는 선을 하나를 이쪽 D 플러스에 넣어줘 버릴 거예요. 그러면 D 플러스와 같이 ACC 선에 같이 연결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D 플러스에는 ACC로 갈 선 하나를 뺄 거고요. LC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사용하려면 LC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 D 플러스에 이렇게 선을 하나를 쇼트를 시켜주면 돼요. 같이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절반 전류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통신 포트가 있는데 이 통신 포트는 함께 제공되는 이 온도 센서를 꼽는 곳입니다. 우리가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과열이 됐을 때는 멈출 수 있게끔 이 온도 센서를 장착하게 되는데,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 단자로 해놨는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파워뱅크 쪽에. 그리고 뭐 연결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제품의 위쪽에
뭐 부착을 시켜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이 팁 스위치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자,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주행 충전기는 고정 인산철만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납 배터리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인산철 파워뱅크를 충전을 할 수 있고, 이 제품의 특징이 12.6V인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3셀 배터리 3S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단자를 조작을 해야 돼요. 이 단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14.6V가 나오기도 하고 14.4V가 나오기도 하고 13.5V가 나오기도 하고 12.6V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는 파워뱅크의 전압에 맞게 이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해 볼 건데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쉽게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주행 충전기 전압 변경을 해보고 출력 측에서 그 변경된 전압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행 충전기가 차량에 연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쪽에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해서 입력 측으로 전압을 넣어준 다음에 출력 측에서 여기 있는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해서 이 출력 전압 측에서 전압이 골고루 잘 나오는지, 정확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이렇게 집게로 연결을 해줄게요. 플라스틱 커버는 잠깐 제거를 했습니다. 집게가 커가지고. 자, 플러스 쪽에 플러스 연결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축으로 전원을 넣어줬지만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동이 된다면 이쪽에 녹색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작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D 플러스의 ACC라는 우리가 스위치를 켜야지만 이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D 플러스의 ACC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지금 입력축으로 들어왔던 플러스에 같이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이 걸렸을 때와 똑같이 항상 작동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연결을 해서 먼저 전원을 켜고 전압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 선 같은 경우는 이 D 플러스 위쪽에 십자 드라이브로 이쪽 나사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이 ACC 선을 살짝 피복을 벗겨서 그대로 그 아래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넣은 상태에서 위쪽에 나사를 드라이버로 꽉 조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잡아 다녔을 때 이렇게 안 빠져야 됩니다. 자, ACC 선을 이렇게 하나 땄어요. 그러면 D 플러스에 이렇게 플러스 선, ACC 선을 연결할 선을 이제 이쪽 입력측 플러스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 주행 충전기는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이쪽 집게에 같이 집어 줄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ACC 선을 앞쪽 플러스 선에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녹색불이 점등이 되면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단자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출력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출력 전압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쪽을 보시면 딥 스위치가 모두 다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ON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모두 다 ON이 됐을 때는 지금 전압이 13.8V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납산 배터리나 인산철을 충전을 할 때는 14.4V나 14.6V로 맞춥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6V보다는 14.4V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14.6V와 14.4V를 한번 각각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 14.6V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5번을 오프하고 3번과 4번을 ON을 하고 그리고 1번과 2번을 ON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번만 오프를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만 오프로 놔보고 전압이 14.6V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할 때는 전원을 끈 상태로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전압이 완전히 나갔을 때 그때 조정을 해 볼게요. 자, 5번만 오프였죠. 그러면 지금 모두 ON으로 돼 있으니까 5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5번만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력 측에서 아까는 13.8V가 나왔지만 14.6V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전압을 이렇게 재보면 자, 지금 14.59V 정확히 나오죠. 14.6V가. 자, 이렇게 방금 전에 13.8V에서 14.6V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4.6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납산 배터리를 사용하시면서 14.4로 맞추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4.4V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자, 설명서에 보시면 14.4V 같은 경우는 1번과 5번을 오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보기 쉽게 써놓은 겁니다.
자, 역시나 다시 전원은 끈 상태로 이 스위치는 조정을 할게요. 자, 방금 전에 5번만 오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번도 같이 오프를 해볼게요. 1번, 5번 오프. 자, 14.39V, 정확히 14.4V가 이렇게 변경이 됐죠. 와, 전압 정말 정확하게 출력되네요. 방금 전에 14.6이었지만 이번에는 14.4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 주행 충전기를 이용해서 리튬이온 3셀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압 12.6V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V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프입니다. 자, 역시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나머지 3개를 다 올려서 모두 오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재보니까 리튬이온 3셀 배터리 전압 12.6V가 출력이 잘 되죠. 자,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산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3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압으로 세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호환성에서 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게 14.6V, 14.4V, 12.6V 이 정도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러면 외관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이 주행 충전기를 차량에 직접 연결을 해보고 제네레이터 전압을 넣어보고 우리가 이 출력 측으로는 파워뱅크를 연결을 해서 40A가 출력이 잘 되는지, 그리고 절반 값인 전류 20A도 출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리튬이온 파워뱅크 3셀 배터리까지도 이렇게 충전이 잘 되는지, 전류 값이 잘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치를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량 뒤쪽에 이 주행 충전기를 장착을 해보고 실제로 파워뱅크를 한번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배선이 작업이 돼 있어요. 차량의 배선이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고 파워뱅크 쪽에 연결을 해서 충전 전류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행 충전기를 연결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차량 배터리에서 온 메인 전선을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쇼트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작업을 하실 때는 배터리에 먼저 연결을 하지 마시고 이 주행 충전기에 먼저 연결을 하시고 마지막에 배터리에 연결을 하세요. 자, 이렇게 먼저 배터리에서 온 선 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선으로 이 파워뱅크와 연결만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파워뱅크에 연결된 선을 이쪽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에서 온 메인 전선을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고 파워뱅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ACC 선을 퓨즈 단자에 연결을 하고 시동을 켜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켜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제 파워뱅크에 전원을 키면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파워뱅크에는 39.89A, 와, 40A가 정확히 나오네요. 90%의 효율이 아니라 99%의 효율입니다. 와, 39.84A. 지금 주행 충전을 하고 있죠. 와,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주행 충전기는 처음 보는데, 보통 90%대의 충전 전류 값이 나오는데 거의 99% 값의 전류 값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크메타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후크메타로 확인을 했을 때도 41A 정도가 나옵니다. 40A. 와, 충전 전류 값은 정말 잘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V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세팅을 할 때는 시동을 끄고 나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끄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딥 스위치를 5개를 다 오프를 하면 되죠. 자,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오프로. 자, 이번에는 12.6V를 충전을 할 건데 리튬이온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XT90 단자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XT90 단자 선을 연결을 하고 한번 충전을 해 볼게요. 과연 40A 출력이 잘 나오는지. 자, 이렇게 XT90 단자 전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방금 시동을 켜니까 또 이렇게 기기가 작동을 했는데 방금 전에 먼저 이 배터리와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충전 전압이 12.6V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충전을 할게요. 배터리는 전압이 다르면 큰일 나니까. 지금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서 자, 12.62V 정확히 나오죠. 자, 12.6V가 출력이 되니까 이번에는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꽂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전압이 올라갔습니다.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후크메타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31A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지금 전류값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40A로 써야 되는데 왜 31A가 나오냐면 지금 배터리가 12.3V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류값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충전을 합니다. 40A에서 계속 떨어지죠. 배터리 전압이 높다면 이렇게 전류값을 줄여가면서 40A에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끝까지 갔을 때 전류값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전류값을 내려가면서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전압 차이가 40A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충전기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파워뱅크도 충전이 너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행 충전기로 인산철과 리튬이온 파워뱅크를 동시에 전압을 조정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충전 너무나 잘 되네요. 이렇게 파워라인 주행 충전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와, 성능에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로 40A 주행 충전기가 39.84A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100% 출력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동안 사용해봤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나 성능이 좋은 녀석은 95%까지 효율을 냈었는데 거의 99%까지 효율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KC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에서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 제품이고 혹시라도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국내에서 AS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점이 되게 많은 녀석 같아요. 이 제품의 판매처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 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주행 충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녀석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